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캄캄한 밤에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신 전기차 배터리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를 돌파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평범한 상황이라면 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이어져야 마땅한 순간이죠.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 스스로 특수 냉각액을 막 뿜어내서 불길을 가둬버립니다. 게다가 차단막이 스스로 부풀어 올라서 열기를 막아내는 동안에 자동차는 시스템 셧다운 없이 자율주행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네네. 스스로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으로 이동해서 정차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으신가요? 사실 그게 바로 오늘 논의할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2026년 현재 배터리 산업이 이미 도달해 있는 현실이니까요. 아, 벌써 현실이 되었군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배터리라고 하면 막 얼마나 더 오래 가냐 혹은 얼마나 더 빨리 충전되냐 이런 용량 경쟁에만 집착해 왔잖아요. 네, 주행거리가 제일 중요했죠.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를 고밀도로 압축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그 에너지가 통제를 벗어났을 때 파괴력도 함께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이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에 화약고라는 불편한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에너지 밀도와 위험성은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미션이 더 흥미롭습니다. 오늘 탐구할 소스 자료는 박용성 교수가 치밀하게 분석한 인터배터리 2026 배터리 안전기술 종합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굉장히 방대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리포트죠. 맞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전기차를 넘어 우리 일상 곳곳으로 침투한 배터리가 어떻게 그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이른바 궁극의 안전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 낱낱이 해독해 볼 텐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번 분석이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향후 미래 산업의 패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힌트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이번 2026 전시가 보여진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주행거리를 뽐내는 용량 경쟁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전기술 그 자체가 기업의 명운을 건 전략의 중심이 된 역사적인 첫 해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늘 저희 대화 전체를 관통할 하나의 내비게이션 프레임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5단계 프레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모든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열폭주 대용 5단계 표준 프레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저 불이 안 나게 막는 1차원적인 예방 접근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물리법칙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어떠한 시스템도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단계 예방, 2단계 조기 감지를 넘어섭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버는 3단계 지연, 그리고 확산을 완전히 막는 4단계 차단, 마지막으로 파국을 막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5단계 사후 보호까지. 와, 방어막이 엄청나네요. 네, 이 촘촘한 5단계의 그물망을 누가 더 정교하게 짜느냐가 현재 벌어지는 기술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5단계를 무기로 각 기업이 어떻게 극한의 물리 법칙과 싸우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가장 직관적인 상황부터 한번 가정해보죠. 네, 배터리셀 하나에서 이미 열폭주가 시작된 상황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불이 났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불길이 옆에 있는 다른 셀로 번지는 걸 물리적으로 지연시키고 차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초기 대응입니다. 여기서 바로 LG화학의 막 소재 연금술이라고 부를 만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무려 1000도짜리 화염토치를 직접 소재에 쏘아대는 데모를 씌워냈는데 시각적인 임팩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시각적 충격 요법을 넘어서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출이었거든요. 열폭주 자체를 100% 막을 수는 없더라도 확산만큼은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아,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네, LG화학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화학 소재 기술을 무기로 3단계 지연과 4단계 차단의 정점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작동 원리를 리포트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첫 번째 핵심 무기가 SSB, 즉 슈퍼 플레임 배리어인데요. 네, 이름부터가 엄청난 방어막 같죠?
네, 평소에는 그저 얇고 평범한 플라스틱 소재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도의 화염에 노출되는 순간 이 소재가 스스로 반응을 시작해요. 맞아요. 내부에서 가스를 내뿜으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발포 과정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곧 이어 까맣게 타들어가는 탄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주 단단한 세라믹 형태로 확 경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불을 만나는 순간 스스로 쫙 부풀어 올라서 단단한 방패로 변신하는 스마트 갑옷인 셈이죠. 그렇죠. 연소의 3요소죠. 그런데 SFB는 오히려 그 화염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물리적인 산소 차단벽이랑 압력 방어막을 구축해 버리는 거잖아요. 열을 가하면 보통 녹아내린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거네요. 네, 그 발상의 전환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더 황당한 스펙이 하나 나오던데요. 넥슬라라는 에어로젤 단열재 부분입니다. 아, 넥슬라. 엄청난 소재죠. 기공률이 무려 99%라고 되어 있던데, 아니 소재의 99%가 미세한 구멍이라는 건 사실상 그냥 텅 빈 공기라는 소리 아닌가요? 대체 이게 어떻게 1000도의 열을 막는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텅 빈 공기가 핵심 기술입니다. 열이 전달되려면 대류, 전도, 복사 이 세 가지 방식을 거쳐야 하잖아요. 네, 물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질이 빽빽하게 붙어 있을수록 열은 더 빠르게 전도되거든요. 그런데 넥슬라는 99%가 기공, 즉 나노 단위의 미세한 공기방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열이 건너가고 싶어도 길이 다 끊겨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덕분에 열 전도율이 0.015라는 정말 극한의 단열 성능을 보여줍니다. 공기보다도 열을 안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와, 공기보다 단열이 잘 된다고요? 네. 게다가 여기에 방열 접착제와 코팅제로 충격과 습기까지 꽉 잡아주면서 배터리팩 내부를 완전히 완벽한 밀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진짜 극한의 방어막이네요. 그런데 리포트를 계속 보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기업이 하나 등장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마페인트요. 아, 사마 페인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아무리 특수 도료를 만든다지만 페인트 회사가 1000도짜리 배터리 화재를 막는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진짜 화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언뜻 배터리와 페인트 매칭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전략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사마 페인트의 위치는 대단히 영리하게 전략적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어떤 틈새를 말하는 거죠? LG화학이 초고 성능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극한 스펙을 노렸다면 사마 페인트는 저비용 대량 적용이라는 전혀 다른 전장을 개척한 거거든요. 아, 비용과 확장성의 문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사마 페인트는 에폭시, 우레탄,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열 제어 소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소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열만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네. 화재 시 발생하는 가스가 일정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유도하는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대한 컨테이너 크기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나 거친 환경에서 돌아가는 산업용 배터리 전체에 에어로젤 같은 최고가 소재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아,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너무 비싸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사마 페인트의 솔루션은 기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와의 호환성도 뛰어나고요. 그냥 대량으로 쫙 칠하거나 덮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범용성과 실용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아, 극한의 스펙 경쟁 이면에는 항상 이 현실적인 비용과 양상성의 전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철저한 전략의 차이죠.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아까 물리적인 방패로 불길을 막는 3단계, 4단계를 봤는데요. 애초에 그 엄청난 압력이 터지기 전에 길을 터주고 미리 징후를 알아챌 순 없을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소재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중심의 접근이 등장합니다. 바로 SK온과 삼성 SDI의 무대죠. 구조적인 접근이라 기대되는데요. 물리적 차단이 소재의 영역이라면 진단과 배출은 철저하게 아키텍처의 영역이거든요. 배터리 셀과 팩의 구조 자체를 안전에 최적화되도록 아예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아, SK온의 온벤트셀 기술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팍 와닿으실 겁니다. 배터리가 열폭주를 일으킬 때 가장 위험한 게 가스와 열이 무작위로 사방으로 터져나간다는 점이잖아요. 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SK온은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법, 그러니까 레이저로 배터리 표면에 미세한 패턴을 정교하게 새겨 넣었더라고요. 압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딱 그 가장 얇게 파여있는 지정된 경로로만 가스와 열이 뿜어져 나오게 만든 겁니다. 주방에 있는 압력솥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솥단의 압력이 막 팽창할 때
솥 전체가 폭발하지 않도록 칙칙폭폭 밸브라는 그 정확히 설계된 통로로만 증기를 빼내잖아요.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와, 밸브 역할이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가스를 빼는 것만으로는 내부 온도가 확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SK1의 강력한 냉각 기술이 결합되는 거죠. 맞아요. 보니까 LSNC라는 대면적 냉각 플레이트를 쫙 깔고 심지어는 절연 냉각류에 배터리를 직접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냥 공기로 식히는 거랑 액체에 담그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공기와 액체의 열 용량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어느 정도인가요? 쉽게 말해 뜨거운 냄비를 입으로 후후 불어서 식히는 것과 아예 얼음장 같은 찬물에 확 담그는 것의 차이죠. 절연 성능이 있는 특수 냉각류가 배터리 셀 표면 전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기존의 간접 냉각 방식보다 냉각 성능을 무려 3배나 끌어올렸습니다. 와, 3배나요? 네, 열 폭주가 시작되더라도 주변 온도를 강제로 끌어내려서 열 확산을 차단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SK1 기술 중에서 가장 감탄했던 건 사실 EIS, 즉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을 이용한 실시간 진단입니다. 아, 조기 감지 기술의 핵심이죠. 네, 쉽게 말해서 배터리에 미세한 교류 신호를 쏴서 내부의 저항과 반응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MRI나 초음파로 몸속 깊은 곳의 염증을 찾아내듯이요. 네, 불이 나기도 전에 배터리 내부에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짚어내는 거죠. 맞아요. 정말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SK온이 제시하는 시스템 통합 전략의 진수입니다. EIS를 통한 2단계 조기 감지, 온벤트 셀의 구조적인 압력 배출, 그리고 강력한 액침 냉각을 하나로 쫙 엮어서 균형 잡힌 안전 아키텍처를 완성한 거거든요. 아키텍처의 승리네요. 그렇다면 삼성 SDI는 어떤가요? 반면 삼성 SDI는 이 예측과 차단의 개념을 인공지능과 멀티레이어 구조로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사실 요즘 어딜 가나 AI 타령을 해서 처음엔 좀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의 SBI, 즉 삼성 배터리 인텔리전스의 작동 원리를 보니까 이거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SBI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압 강하나 전류의 이상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냅니다. 아, 실시간으로요? 네, 사전에 학습된 변관의 고장 모델 데이터와 현재 상태를 딥러닝으로 대조해서 이 셀은 며칠 뒤에 열폭주 위험이 있겠는데 하고 예측해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1단계, 예방 조치를 AI가 직접 수행하는 거죠. 와, 며칠 뒤에 열폭주를 미리 안다고요. 그런데 만약 AI의 감시망을 뚫고 기어이 불이 나버리면 어떡하죠? 네, 여기서 삼성 SDI의 다중차단 방어막, 이른바 NoTP 구조가 작동합니다. 아, TP가 열전이, 즉 Thermal Propagation을 막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하나의 층으로 막는 게 아니라 단열 시트로 겹겹이 감싸고 하부 냉각 플레이트로 열을 쭉 빼고 가스벤트로 압력을 배출하는 3중 4중의 방호 체계를 갖췄습니다. 철통 방어네요. 네, 이 복합적인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석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의 타겟은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 어딜 겨냥하는 건가요? 이들은 로봇이나 도심 항공교통인 UAM처럼 허공을 날아다니고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미래용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잖아요? 아, 하늘에서 열폭주가 나면 끝장이니까요. 그렇죠. 예방과 차단이 극도로 고도화되어야만 하는 특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무서운 전략이죠. 자, 이쯤 되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방패로 막고 압력을 빼고 AI로 예측하는 거 다 알겠다. 그런데 애초에 화학적으로 절대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아,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차세대 폼팩터입니다. 아, 화재를 사후에 막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화재의 근본 원인 자체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들려는 혁명적인 시도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앞서 말한 삼성 SDI의 세 번째 무기, 솔리드스택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배터리 화재의 가장 큰 주범이 내부에 찰랑거리는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그렇죠. 인화성 액체니까요. 이걸 아예 불이 붙지 않는 고체로 바꿔버려서 화재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어떤 부분에서요? 이번 전시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이 보여준 기술적 행보가요. 솔직히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아, CATL. 이번에 전면에 내건 슬로건 자체가 대단히 도발적이었죠. No fire, no smoke, no propagation. 화재 제로, 연기 제로, 확산 제로. 정말 자신감 넘치네요. 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CATL은 기존의 K배터리 3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먼저 그들의 LFP, 즉 리튬 인산철 기술의 결정체인 쉔싱 프로를 한번 볼까요? 보통 LFP 배터리라고 하면 안전한 대신에 좀 무겁고 주행거리가 짧고 특히 겨울철 추위에 쥐약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LFP의 태생적인 한계였죠. 그런데 이 쉔싱 프로는 WLTP 기준으로 무려 758km를 주행하고요. 수명은 12년에 100만 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게다가 셀 내부의 나노 구조를 개선해서 영하의 혹한에서도 고속 충전이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기존 LFP의 한계를 완전히 구조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공학적 충격을 안겨준 건 바로 MP 3.0, 즉 No Propagation 3.0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주목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이 바로 그 MP 3.0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처음에 내비게이션으로 삼았던 5단계 프레임 기억하시죠? 그중 마지막 단계인 사업보호의 패러다임을 이 플랫폼이 완전히 재정의해버렸거든요. 아, 난연 전해질, 에어로젤 단열 패드, 나노도트 양극 코팅 등 무려 8가지의 방어 기술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배터리팩 내부에서 열폭주가 터져서 막 난리가 났는데도 무려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고전압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1시간이요? 보통 배터리에 불이 나면 전력이 확 끊기면서 차가 멈춰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NCP 3.0이 노리는 건 바로 그 파국을 막는 거예요. 배터리가 심각하게 손상된 극한의 화재 상황 속에서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차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차량이 레벨 3나 레벨 4의 자율주행 모드를 유지한 채로 꽉 막힌 고속도로 한복판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한 갓길이나 공터로 대피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무려 1시간이나 벌어준다는 뜻입니다. 와, 맙소사. 안전의 개념을 단순히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탑승자가 스스로 위험구역을 탈출하게 만드는 것으로 아예 한 차원 끌어올린 거죠.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탑승자를 살리기 위해 차가 스스로 갓길로 대피한다니.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네요. 거기에 CATL이 꺼내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 넥스트라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나트륨. 판도를 바꿀 기술이죠. 네, 리튬 대신 나트륨을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배터리 안에서 뾰족하게 자라나서 분리막을 찢어버리는 금속 리튬, 즉 덴드라이트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까 화재 위험이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맞아요. 심지어 영하 40도 극한의 추위부터 영상 70도의 폭염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예, 나트륨 배터리가 무서운 이유는 2026년에 대량 상용화를 하겠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이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뒤흔드는 지진파와 같거든요. 상용화가 그렇게 빠르다고요? 네, 나트륨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에 무한정 놀려있는 자원이잖아요. 리튬처럼 막 가격 변동성에 시달리거나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 무기화에 휘둘릴 일이 전혀 없죠. 아,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이 동시에 해결되네요. CATL의 전략은 명백합니다. 화재 위험이 영해 수렴하면서 자원 접근성과 원가까지 파괴하는 이 나트륨 배터리를 무기로 전 세계 배터리 안전 규제 표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점하겠다는 무서운 야심입니다. 초격차 1위를 굳히겠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소재의 연금술부터 AI의 개입, 그리고 전혀 새로운 화학 원소까지 정말 방대한 기술의 향연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거대한 숲을 조망해 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K배터리 3사와 글로벌 거인 CATL의 구조적 전략 차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아주 흥미로운 전장입니다. LG화학이 압도적인 소재 기반의 극한 차단으로 튼튼한 댐을 쌓았다면요. 네, 넥슬라 같은 방어막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SKO는 진단과 직접 냉각을 결합한 시스템 아키텍처의 균형으로 대처합니다. 액침 냉각과 온 벤트셀. 네, 그리고 삼성 SDI는 AI 예측과 전고체라는 기술적 완전성을 무기로 아예 근본적 제거를 노리고 있죠. AI와 고체 전해질의 결함이네요. 그럼 CATL은요?
반면 CATL은 나트륨이라는 새로운 원소로 원가와 안전을 동시에 잡고 열폭주 이후 자율주행 대피라는 사후 보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기업들은 당장의 주행거리 연장도 포기하면서까지 이토록 안전의 사활을 거는 걸까요? 단순히 전기차 화재 뉴스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나 여론의 압박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박용성 교수의 리포트는 2026년과 2027년의 미래 산업 전망에서 그 구조적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배터리 적용 분야의 폭발적 확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의 주 무대는 지상에 있는 사륜 전기차였잖아요. 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배터리는 AI 시대를 지탱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우리 집 거실을 돌아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으로, 그리고 도심 상공을 나는 UAM의 동력원으로 아예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도로의 전기차 화재도 무섭지만 막 도심성우 수백 미터 위를 비행 중인 UAM이나 잠든 아이 곁에 있는 가정용 AI 로봇에서 열폭주가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난이죠. 이건 그냥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외조차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결점, 그 극한의 안전성이 이제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아, 안전이 곧 생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나트륨 배터리의 대량 적용과 2027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산업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예방하고 차단하는 방어의 시대를 넘어서서 발화 가능성 자체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근본 제거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박용성 교수의 리포트를 통해 해독해낸 2026년 인터배터리의 현장은요. 기술의 초점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느냐에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느냐로 넘어간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2026년은 배터리 안전 기술이 단순한 규제 대응 비용을 넘어서 그 자체로 압도적인 부가가치이자 기술적 패권을 결정짓는 척도가 된 역사적인 첫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화염 앞에서 스스로 장벽이 되는 첨단 소재부터 불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덴드라이트를 원천 봉쇄한 나트륨과 전고체 폼팩터까지 궁극의 안전을 향한 인류의 치열하고 경이로운 기술 전쟁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딥다이브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며 현재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툭 던지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만약 불과 1, 2년 안에 전고체나 나트륨 배터리처럼 화재 위험을 아예 0으로 만든 완벽한 꿈의 배터리 셀이 시장의 주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 온다면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근본 제거의 순간이 오면요. 그렇다면 그동안 막대한 자본과 연구력을 쏟아부어 겹겹이 쌓아올린 넥슬라 같은 초고가 열폭주 지연 소재나 배터리를 통째로 담그는 액침 냉각 시스템 같은 거대한 방어 및 시스템 산업은 과연 하루아침에 쓸모를 잃고 붕괴해버릴까요? 아,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완벽한 셀의 탄생이 역설적으로 배터리 안전 시스템 시장의 소멸을 가져올지, 아니면 UAM이나 로봇 같은 더 극한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2중, 3중 초안전 생태계로 진화해 나갈지. 정말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오늘 퇴근하시는 길 혹은 다음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배터리들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